안중근 의사, 김상훈 열사, 홍범도 장군 같은 분들이 무기를 사용해서 저항을 했던 거를 자꾸 배척을 하고 숨기려고 했던 역사들이 있어요. 에어소프트건에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합리적인 규정에 에어소프트건 관련된 규정이 생기고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 제가 기존의 뭐 콜렉터들이나 아니면은 게이머들, 슈터들하고 좀 다른 거는 저는 총에 좀 더 사실감을 부여하는 걸 제가 주로 작업을 합니다. 에어소프트건이든 모델건이든 너무 새 것 같고 좀 제품화되어 있는 거의 느낌이 좀 강하죠.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박물관 전시관에 유물 복원하거나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 좀 더 사실적이고 대부분 실제 전쟁에 좀 사용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스타일로 작업해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델링맥스라는 모형 전문 회사를 운영 중에 있고요. 25년 정도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들어가는 모형 제작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지금은 한 5, 6년 전부터 총기, 무기, 영화나 드라마, 개인 소품, 소장품, 박물관에 들어가는 무기가 좀 더 많이 제가 그 작업을 하는 장르가 되어 있어요. 최민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쪽 공간으로 이전을 한 다음에는 이제 인터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그전에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총들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총기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 작업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총포법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그 전에 있던 공간에서 이사한 지 한 2년 정도 되는데 이쪽 공간을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전을 하면서 2층을 좀 갤러리로 꾸몄습니다. 좀 공간을 어떻게 연출을 할까 생각을 했다가 제가 소장하고 있는 거를 총의 역사 순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처음에 이제 프린트락이나 머스킷, 초기에 이제 부싯돌로 아니면 또 화승총부터 시작을 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그리고 현대물로 이렇게 전시들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의 역사 시대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원래는 리볼버만 넣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총들 위주로 유리장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미스 앤 웨슨 총들이 쭉 올라가 있고,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대한식 소총입니다. 칼라 파트가 없는 건 이건 박물관에 들어가는 거라서 칼라 파트가 없어요. 그리고 간혹 보면 칼라 파트가 없는 총들이 보이는데 완전 은색으로 되어 있는 총이나 아주 클래식 모델, 뭐 화승총, 플린트라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엔 제가 가장 최애하는 제조사 콜트. 왜냐면 이 459형 권총 때문에. 그래서 콜트만 들어있는 장식장이에요. 그 콜트의 여러 가지 종류, 그리고 콜트에서 나온 싱글 액션 아미 같은 이제 서부 영화에 많이 보이는 총이죠. 그 다음에 시티헌터로 유명한 콜트 파이슨. 그래서 콜트들이 들어가 있고, 요 위쪽에는 안중근 의사 관련되는 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영화에 등장하던 총기를 재현한 겁니다. 위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디스트릭트 9 그런 총, 그 다음에 레오, 뭐 브레이드 런너, 뭐부터 해서 최근에 만든 존윅 4까지, 존윅 4에서 마지막에 결투하는 총인데 아직 완성은 아니고 이제 샘플로 작업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GBLS라는 회사와 그리고 STS라고 하는 두 개 회사에서 내놓은 제품들을 전시를 해봤습니다. 저희 사로예요. 창문을 열고 반대쪽에 저기 14m 거리에 보면은 사로가 있어요. 너무 멀어서 이쪽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해서 카메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성된 것들 상태가 어떤지 체크할 때 사격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총을 쏘면 저기에 맞으면 점수가 나오고 하는 타겟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간이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기가 포토존이에요. 여기 이제 앉아서 헬멧도 쓰고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것도 찍고 군복 같은 것도 입고 포즈 잡고 취하고 추억을 남기는 곳이죠. 이 5정은 우리나라가 총기 개발하는 역사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총기가 K2가 제일 먼저라고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개발했던 총이 있고 또 그 전에 우리 선배들, 독립운동가들께서 사용하셨던 총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가 제작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총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FN N1900이라고 해서 안중근 의사께서 사용을 하셨던 총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총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총, 제가 생각하는 3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3대 권총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총 중에 두 번째, 이것도 저희가 제작을 한 겁니다. 이 총은 아직 모형으로도 그리고 모델건으로도 발매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제작을 한 거예요. 요건 이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추적을 하고 일본군 경찰 1000명과 열흘 동안 대치해서 마지막에 이제 순국을 하신 김상홍 열사가 사용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는 38DA라는 총입니다. 요거 스미스앤네스에서 발매를 했고요. 리볼버, 그러니까 쌍권총을 쓰셨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김상홍 열사께서 사용을 하셨던 총을 저희가 아예 설계부터 다 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마우저 C96이라고 하는 총이고요. 이 총은 이제 홍범도 장군께서 사용을 하신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 영상도 남아 있어요. 홍범도 장군이 레닌한테 선물 받은 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총을 재현을 했어요. M712하고 혼동을 하시는데 M712는 마우저사의 중국으로 납품이 됐던 총이고 요 C96은 위에서 총을 놓는 좀 다른 방식이에요. 초기형 마우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개머리판하고 합쳐져서 총 지갑도 될 수 있는 그런 총입니다. 그리고 이 총은 많이 아실 거예요. 콜트 자동권총 45구경 자동권총 M1911로 많이 알고 계시는 총인데 여기에 보면 그런 콜트 각인이 없죠. 독특한 이력이 있는 광복식 권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총, 사실 최초는 아닌데 알려져 있는 것 중에 가장 처음에 완성형 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생산을 했던 총이에요. 나름대로 독자구격의 액세서리 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진째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진째는 부산진 제철소로 알려져 있는 거기에 이제 철제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죠. 한국의 에어소프트건 업체 주비레스에서 나온 총을 가지고 제가 이제 광복식으로 재현을 했습니다. 이 총의 원본은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육군박물관을 제가 직접 취재를 해서 자료를 모으고 재현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총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총이 바로 이 총입니다. 이 총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총, 대한식 소총입니다. 우리나라가 1985년 광복을 하고 최초로 설계해서 만든 총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총이기도 하고 그걸 복원한 적이 없는데 저희가 복원했다는 거에도 큰 자부심이 있어요. 보통은 열람이 안 되는데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총을 저희가 취재를 해서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총이 총 7정이 있습니다. 총 7정 중에 4정은 많이 아시는 용산 전쟁기념관에 4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정은 육군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육군박물관에 있는 것 중에서도 7호 소총이에요. 이 7호 소총이 다른 것보다 좀 다른 건 요 전의 모델에서 가장 진보되고 당시에 거의 결정판정, 그러니까 제식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총인 거죠. 우리나라가 1985년 광복을 하고 최초로 설계해서 만든 총이에요. 외관을 보면 M1 게런드하고 뒤쪽은 비슷하지만 전방은 또 38식 보병총하고 비슷합니다. 부산에 있는 부산조병창에서 일본군의 38식, 99식을 생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 보면 태극 마크도 들어있고 외형이 많이 보던 것하고 비슷한 소총이지만 실제로는 독자구격인 총이라고 봐야 됩니다. 볼트 액션 소총인데 여기 보면 이제 칼라 파트가 없죠. 칼라 파트가 없는 이유는 요거는 이제 박물관에 납품되는 용도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칼라 파트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총이 좀 특이한 건 미국의 M1 게런드 소총, 8발짜리 클립이 들어가는 소총을 볼트 액션, 그러니까 수동 장전으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총열이나 다른 파트는 독자 규격으로 만들었다는 걸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모의촉포법 때문에 모형총 관련돼서 굉장히 규제가 심합니다. 0.2줄, 사실 0.2줄 너무 터무니없는 운동에너지고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열악한 거에 반해서 세계의 2번째로 전동원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96년도에 큰 사건 이후에 에어소프트건이 싹 다 무너졌고 한동안 아카데미는 전 에어소프트건을 아예 생산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죠. 하지만 그 사이에 이제 대만과 홍콩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 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이 이제 전 세계를 휩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안타깝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동건을 만드는 나라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한 5, 6년 전에 시작을 해서 부산에 있는 GBLS라고 하는 이제 보통 이제 다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회사에서 만든 시스템이 현재 존재하는 전동건에서 가장 진보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서 생산된 총이 바로 앞에 있는 총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K2를 가스식으로 만든 게 대전에 있는 STS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총을 처음으로 제작을 해서 소개를 했지만, 메이커에서는 또 토이스타라는 데서 이렇게 안중근 의사의 FN1000을 또 메탈로 제작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는 그래도 아직도 총을 좋아하고 총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총은 M4A1이라는 총입니다. 요거는 이제 GBLS사의 제품이고, 모델링맥스에서 총을 작업할 때 좀 자신 있게 생각하는 부분, 이런 건 우리가 좀 다른 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게 디테일 부분입니다. 요게 M4를 M4A1으로 개선한 모델인데, 요게 한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얘는 카투사에서 썼던 모델을 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초창기에 M4를 밀링으로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M4A1, 그 다음에 발열하고 점사해서 다시 자동으로 바꿔놓은 내부 개선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총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M4를 약간 현대화한, 그런데 미군은 쓰고 싶지 않았어요. M4A1을 만들어서 납품하니까,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구닥다리 개조한 건 뭐였냐? 그걸 카투사한테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카투사로 근무했던 분들이 한국에서 만든 총으로 한국의 카투사가 썼던 총을 재현을 했던 것이죠. 재질이나 마감, 작동 모두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총은 K2인데 K2의 약간 현대화 버전, 요거는 이제 메이커, 대전에 있는 STS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GBB입니다. 가스로 작동을 해요. 요 총 같은 경우에는 K2를 훈련용으로 납품하는 것을 제작을 하다가 이제 일반 소비자 판매까지 한 건데, 현대 우리나라 K2의 문제점이 이제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레일이라든가 광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액세서리를 부착할 수 있는 게 좀 약해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그런 현대 개수화 작업의 일환인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거 국내에서 만든 거예요. CNC로 풀 CNC로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국내에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똑같은 제품에, 이거는 눈에 띄는, 다들 아실 만한 이제 K2 소총이죠. 칼라 파트가 없는 건, 요거는 지금 공개는 하기가 어려운데 넷플릭스에 나올 어떤 유명한 드라마의 시즌2에 등장할 총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칼라 파트가 없습니다. 초기형 K2를 그대로 구현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런 디테일면들, 각인의 형상, 폰트, 그리고 부족한 디테일들을 살리고 하는 게 저희 모델링맥스의 최대의 강점이죠. 그래서 초기형 K2를 그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총과 이 총이 같은 총이에요. 얘를 맡겨서 작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모델링맥스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소개를 해드렸던 이 광복식 권총도 GBLS에서 만든 총입니다. 그리고 이 권총, 안중근 의사께서 쓰셨던 총도 재현한 게 국내의 토이스타 제품이에요. 이렇게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좀 부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입문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고, 그리고 소비력도 있는 나라인데, 이 총기 시장 쪽에 아주 고가 제품들은 많이 팔리는 나라예요. 스틸 제품이라든가 한 300만 원, 400만 원대에도 국내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해외보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적어요. 그 이유가 총기 규제 때문이에요. 이게 0.2줄이라는 파워가 너무 약해서 총알이 제대로 나가지 않아요. 한간에는 뭐 입으로 비비탄을 넣고 빨대로 불면 나가는 종류가 0.2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그 0.2줄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치의 에어소프트건 관련되는 규정이고, 최근에 보면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장난을 하거나 위협을 해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이제 방송에 가끔 보셨을 거예요. 파워를 너무 높여서 극악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총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데, 파워가 너무 약해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당히 쓸 수 있으면 개조할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개조하는데 굳이 약하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개조하자마자 불법인데.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거예요. 괴담 중에 하나가 에어소프트건에 맞아서 과거에 어린 나이가 이제 실명을 해서 그 관련돼서 위험하다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소비자단체에 고발된 모든 사고 사례에 의해서 비비탄총에 의해서 실명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괴담이에요. 대만은 에어소프트건 관련되는 규정이 한 20줄 정도 되고, 미국은 없습니다. 일본법은 1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에어소프트건이 그 정도 파워를 낼 수가 없어요. 10줄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모의총포법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의총포는 실총처럼 화약을 쓰지 않는 총포에 해당되는 모든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총, 그리고 이제 사제로 만든 총, 이런 게 모의총포예요. 장난감총은 모의총포가 아닌 겁니다. 완구예요. 그런데 이 에어소프트건에 관련된 법이 없습니다. 모의총포법에 준해서.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죠. 모의총포가 되면 그 다음에 뭐 파워도 하고 재질도 검사하고 그러는데, 그럼 그게 아니면 그냥 0.2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소프트건을 스포츠화하고 좀 더 즐기기 위해서 차라리 합리적인 규정에 에어소프트건 관련되는 규정이 생기고 좀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이런 건 저는 우리나라 DNA라고 봐요. 전 세계 50%를 점유하고 있는 K9 같은 자주포, K21 같은, KF21 같은 그런 차세대 전투기, 초음속 전투기 개발이라든가, 이게 그 전에 선배들께서 만들었던 무기들, 그러니까 K2만 봐도 사실 이런 K2가 지금도 미군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해요. 돌이켜보면 그 전에 우리나라는 신기전이라는 무기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각궁이라는 걸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무기 개발에 아주 정성을 들이고 아주 진심이었던 나라인 거죠. 지금은 다 판검사만 되고 의사만 되기를 원하고 연예인 되기만 원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남자애들 한 절반은 과학자였어요. 로봇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나르는 자동차 만들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뭐 프라모델이라든가 RC라든가 이런 총, 이런 내부 구조, 작동하는 원리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너무 규제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안중근 의사, 김상훈 열사, 홍범도 장군 같은 분들이 무기를 사용해서 저항을 했던 거를 자꾸 배척을 하고 숨기려고 했던 역사들이 있어요. 무기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나라에서 좀 더 무기와 친해지고, 무기를 꼭 나쁜 걸로만 볼 게 아니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고 전 세계에서 계속 우리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힘이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난감총 좀 봐주자. 이제는 좀 이 관련되는 법도 좀 다시 들여다볼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모델링 맥스의 빈티지 커스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앞에 있는 이 총으로 M4A1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K2 소총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의 GBLS사 제품이고, 여기는 이제 대전에 있는 STS 제품이에요. 제가 작업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효과를 내느냐,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이게 좀 엄지가 닿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다듬어 주면 실물감이 확실히 살아나죠. 도색이든 아니면 또 뭐 블루잉이든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총에다가 세월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칼라 파트가 없으면 실적으로 오인이 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칼라 파트입니다. 에어소프트건이 사실 애들이 가지고 노는 거 아니냐, 왜 총을 좋아하냐, 뭐 당신은 뭐 전쟁을 좋아하는 거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취미를 부끄럽지 않게, 너무 방어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